야, 쳐다보지 마. 저런 건 알코올 중독자야. 괜히 건들면 똥 밟는 거다. 장호섭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인적 드문 공원에 메아리 쳤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서울 외곽주택가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공원은 적막했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벤치 위에 한 노인이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던 12살 소년 김민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학교 숙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말수가 적은 민수는 학교에서도 주로 혼자 지내는 편이었는데 그런 조용한 성격 탓에 남들보다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죠. 특히 병약한 어머니를 돌보며 성장한 탓에 어른스럽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어머니 한수정이 허리 부상으로 요양 중이라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느라 하루하루가 바빴어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과제를 마치고 나서야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서둘러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벤치 위에 노인이 눈에 들어온 거죠. 노인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사복 차림이라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격 있는 인상이었어요. 잘 다려진 셔츠에 깔끔한 바지, 그리고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죠.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밤늦은 시간에 혼자서 모르는 어른을 도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너무 늦으면 걱정하실 게 뻔했어요. 그때 근처 편의점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호섭과 친구들이 술 한 캔씩 들고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20살인 장호섭은 인근 대학을 다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휴학 중인 무직이었고 동네에서 불량 청년 무리의 리더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저런 거 건드리면 똥 밟는다니까. 장호섭이 노인을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더욱 큰 소리로 웃어댔죠. 맞아, 저런 거 건드리면 돈 뜯기고 시비 걸려. 그냥 지나가자고. 하지만 장호섭은 민수가 노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꼬맹이, 착한 척하지 마. 세상은 너같이 멍청한 애만 손해보는 거야. 비아냥과 조롱이 습관화된 장호섭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집단에서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장호섭의 말에 움찔했지만 벤치 위의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이 기절해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에 그대로 두면 위험해 보였어요. 민수의 정의감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상황을 설명했죠. 공원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세요.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장호섭 무리는 그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바보네. 영웅놀이 하겠다고? 저런 애들이 나중에 사회 나와서 호구되는 거야. 친구들의 조롱이 이어졌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민수는 벤치 옆에서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호흡은 고르게 하고 있었지만 깨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과로나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강인한 인상이 엿보였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노인을 들것에 옮길 때 민수는 보호자 연락처를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설명할 뿐이었죠.
하지만 노인이 혼자 있을까봐 걱정되어 구급차에 동승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에 민수는 노인의 얼굴을 계속 살폈습니다. 잠든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위험이 느껴졌어요. 평범한 시민 같아 보이지만 뭔가 특별한 면이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민수는 간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보호자가 없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의료진이 잘 돌봐줄 거라 믿고 집으로 향했죠. 응급실에서 나오며 마지막으로 노인을 바라본 민수의 마음에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장호선 무리가 멀리서 그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영웅놀이 끝났냐? 고 조롱했습니다. 병원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꼬맹이 주제에. 하지만 민수는 대꾸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한수정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착하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미소 뒤에는 걱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선량한 사람에게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다는 걸 어른인 한수정은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죠. 민수야, 좋은 일을 한 건 맞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자.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거든. 한수정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누워 오늘 일을 곱씹어 봤습니다. 장호섭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세상인 걸까요? 하지만 곧 어머니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손해나 이득을 따지면 안 된다.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노인의 정체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도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12살 소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선행에 보답하기도 하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병원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무사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갔거나 가족들이 와서 데려갔을 거라고 민수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공원 벤치의 노인은 민수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민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고 조용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는 숙제와 집안일을 하는 반복적인 하루하루였죠. 어머니 한수정의 허리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민수는 점심시간에 혼자 급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떠들며 밥을 먹었지만 민수는 늘 그렇듯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운동신경이 좋지 않고 말수가 적은 탓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야, 너.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는 덩치 큰 선배가 서 있었어요. 같은 학교 2학년인 최재훈이었습니다. 집안은 비교적 넉넉했지만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 권위에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동네에서 깝치는 꼬맹이냐? 최재훈의 말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 공원에서 영웅놀이 한 거 다 알고 있어. 최재훈 옆에 서 있던 친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민수는 한 달 전 공원 일이 어떻게든 학교까지 알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해.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최재훈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내가 뭔데 나서서 그런 짓을 해? 어른 흉내 내지 마. 식당 안에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스러웠어요. 평소 조용히 지내던 자신이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알겠어? 최재훈이 민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민수는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어요. 급식판이 바닥에 떨어져 큰 소리가 났고 밥과 반찬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수가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치우려고 했지만 최재훈은 그런 민수를 보며 더욱 비웃었습니다. 정말 한심하네. 이래서 계속 왕따 당하는 거야. 그때 급식실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호섭과 친구들이 학교에 놀러 온 것 같았어요. 최재훈을 보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재훈아, 뭐해? 아, 형. 여기 그날 공원에서 영웅놀이 하던 애예요. 최재훈이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호섭은 민수를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아, 이 녀석이구나. 그날 밤에 나한테 무시당하고도 끝까지 버텼던. 맞아요. 진짜 고집 센 것 같아요. 얘들아,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네. 장호섭의 말에 최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민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조용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 방과 후에 시간 있지? 최재훈이 민나하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기가 담겨 있었어요. 집에 가야 해서. 지? 엄마가 아파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얼마나 효자야. 장호섭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사정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놀라웠어요. 그럼 더욱 시간을 내야지. 선배가 부르는데. 최재훈이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방과 후에 운동장 뒤편으로 와. 알겠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할 용기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처음 깨달았어요. 착한 아이네. 그럼 나중에 보자. 장호섭이 민수의 머리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급식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민수 주변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오후 수업 시간 내내 민수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방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어길 수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민수는 운동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체육관과 담장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죠. 최재훈과 친구 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호섭도 함께 있었어요. 민수가 다가가자 그들은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와, 정말 왔네. 착한 아이야. 그러게. 선배 말을 잘 듣는구나.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있나 싶어서였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은 더더욱 없었죠. 민수야, 너 그날 공원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어? 장호섭이 민수에게 다가가며 물어봤습니다. 그냥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최재훈이 크게 웃었습니다. 정말 순진하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내가 뭔데 나서서 그런 일을 해? 경찰도 아니고. 장호섭의 친구가 민수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민수는 그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왜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건지, 왜 자신이 혼나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말대꾸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세상은 착한 놈이 제일 먼저 죽게 돼 있어. 장호섭이 민수의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호구되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재훈이 민수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있나 볼까? 가방을 뒤져서 교과서와 노트, 필통을 바닥에 흩뜨렸어요. 야, 이거 재미있겠다. 최재훈이 민수의 숙제 노트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이거 화장실에 버리면 어떨까? 민수가 노트를 되찾으려고 손을 뻗자 최재훈은 그것을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달라고? 그럼 무릎 꿇고 빌어봐.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는 자신보다 훨씬 크고 나이도 많은 데다가 여러 명이었거든요. 결국 최재훈은 민수의 노트를 체육관 뒤편 변기물에 처박았습니다. 젖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노트를 보며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늘 밤에 다시 정리해야 할 숙제들을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살아. 알겠어? 장호섭이 민수의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이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어른들한테. 알았지? 최재훈이 민수를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만약 찌르면 더 큰일 날 거야. 그들이 떠난 후 민수는 혼자 남아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젖어버린 노트는 어쩔 수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그들이 따라오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한 달 전 공원에서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세상인 걸까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어머니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게 뻔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른들에게 말해봤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젖어버린 숙제를 다시 정리하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선행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원의 노인을 외면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학교 생활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최재훈과 마주치면 일부러 피해 다녀야 했고 점심시간에는 더욱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해야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민수와 최재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는지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최재훈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민수. 요즘 어때? 학교 생활 재미있어? 최재훈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의 의미를 민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냥 평범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재훈은 민수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말했어요. 평범하다고? 그런데 왜 나만 보면 피해 다녀? 혹시 무서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증명해봐. 최재훈이 민수를 화장실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 방과 후에 또 만나자.
같은 장소에서 민수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네. 그날 오후 수업 시간 내내 민수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했어요.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한수정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방과 후 운동장 뒤편에는 이번에도 최재훈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호섭도 함께 있었어요. 민수가 다가가자 그들은 비웃음을 띠며 맞았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준비했어. 최재훈이 손에 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이 담긴 페트병이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일반 물이 아니었어요. 이거 알아?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로 내 가방을 씻어줄까? 아니면 교복? 장호섭이 가세하며 말했어요. 착한 아이니까 깨끗하게 해줘야지.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민수가 간청했지만 그들은 더욱 재미있어 했습니다. 제발, 그럼 뭘 해줄 건데? 돈이라도 있어? 용돈 같은 거? 최재훈의 친구가 민수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2,000원 있네. 이거 우리가 가져가도 되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께서 점심 못 먹을 때를 대비해 주신 비상금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역시 착한 애야. 이렇게 순순히 내놓고 장호섭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내면 별일 없을 거야. 그때 체육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준비를 위해 선생님이 오시는 것 같았어요. 최재훈과 친구들은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민수야. 최재훈이 떠나면서 비웃음을 남겼어요. 민수는 혼자 남아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12살 소년이 이런 상황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수정은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민수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숙제가 좀 많아서.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지? 민수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네, 다 괜찮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최재훈과 친구들은 민수를 불러내어 괴롭혔어요. 때로는 돈을 빼앗고, 때로는 숙제를 망가뜨리고, 때로는 그냥 심리적으로 압박만 가하기도 했습니다. 민수의 성적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거든요. 숙제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괴롭힘 때문에 망가진 노트와 교재들을 다시 정리하느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김민수, 요즘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좀 피곤해서.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학급에는 민수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민수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어요. 언제 또 불려가서 괴롭힘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가끔은 아픈 척하고 학교를 빠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민수가 혼자 급식을 먹고 있는데 최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민수야,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 최재훈이 뒤를 돌아보니 장호섭과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보는 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 큰형이야. 대학교 3학년이시지. 장호섭보다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체격도 더 크고 인상도 험악했어요. 야, 이 애가 그 유명한 영웅이구나. 그 사람이 민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정말 어리고 순진해 보이네. 민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방과 후에 특별한 수업을 해줄게. 최재훈이 민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절대 빠지면 안 돼. 알겠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위험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내내 민수는 초조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도망갈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봤지만 결국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도망가 봤자 내일 또 불려갈 테고 그때는 더 심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방과 후가 되자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운동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재훈과 친구들, 장호섭과 그의 무리, 그리고 처음 본 큰형까지. 와, 정말 왔네. 용감한 아이야. 큰형이 민수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가르쳐 줄 거야.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해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큰형이 민수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착한 척하다가 당하는 바보들과 현실을 아는 똑똑한 사람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장호섭이 민수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어봤어요. 계속 바보로 살 거야? 아니면 똑똑해질 거야?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한 달 전 공원에서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대답이 없네. 그럼 직접 가르쳐 줘야겠다. 큰형의 말과 함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직접 가르쳐 줘야겠다. 큰형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재훈이 민수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형, 이 애 진짜 고집세요. 몇 번 말해도 안 듣더라고요.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괴롭힘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장난 반 진담 반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장호섭이 민수 앞에 바짝 다가서며 말했어요. 앞으로 쓸데없는 영웅놀이 안 하겠다고 약속할 거야, 말 거야?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냥 약속한다고 말하면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건데 왜 그게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큰형이 크게 웃었습니다. 이 녀석 정말 끝까지 고집부리네. 재미있어. 그의 웃음소리에는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형들, 이런 애들한테는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해요. 최재훈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말로는 안 통하더라고요.
그때 민수는 갑자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가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장호섭의 친구가 민수의 앞길을 막았어요. 이제 민수는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야. 무릎 꿇고 빌면서 앞으로 착한 척 안 하겠다고 약속해. 큰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민수는 무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꿇을 수는 없었어요. 그것만은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안 할 거야? 큰형이 민수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갑자기 최재훈이 민수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민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등이 차가운 땅에 닿으면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일어나. 장호섭이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민수가 일어나려고 하자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다리를 걸었습니다. 다시 넘어지는 민수를 보며 그들은 웃어댔어요. 야, 이거 재미있는데? 맞아, 진짜 우스워. 민수는 몇 번이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무릎이 까졌고 교복도 더러워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렸어? 큰형이 민수를 내려다보며 물어봤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그때 최재훈이 민수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또 버릴까? 그 가방을 체육관 건물 쪽으로 던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민수가 일어나서 가방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호섭이 민수를 막아섰어요. 가방이 그렇게 소중해? 그럼 빌어봐. 무릎 꿇고 빌면 돌려줄게. 민수는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아껴서 사주신 학용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어요. 한번 굴복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정말 안 할 거야? 큰형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장호섭이 신호를 보내자 친구들이 민수를 둘러쌌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형이 민수의 가슴을 세게 밀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넘어졌고 이번에는 등 뒤 담장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녀석 진짜 아픈가? 최재훈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민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좀 세게 한 것뿐이야. 장호섭이 신경 쓰지 말라는 듯 말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 정도는 해야 정신 차려. 하지만 민수는 정말로 아팠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갈비뼈 부근도 아팠습니다. 큰형이 밀 때 상당한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았어요. 야, 민수야. 일어나. 최재훈이 민수를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진짜 이상한데? 장호섭의 친구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는 코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피었어요. 코피가 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문제 아니야? 큰형도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예상보다 심각해진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정말로 다친 것 같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자. 장호섭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볼까봐 무서워.
민수는 어떻게 해? 최재훈이 물어봤어요. 걔는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뭘 했다고 말 못할 거야. 큰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말하면 더 큰일 날 거라고 협박했잖아. 그들은 민수를 그 자리에 두고 떠났습니다. 혹시 누군가 올까봐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혼자 남겨진 채 담장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해는 완전히 졌습니다. 운동장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간신히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걸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면서 몇 발짝 걷다가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벽을 잡고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계속 아팠고 가끔씩 어지러움도 밀려왔어요. 이런 상태로 어머니 앞에 나타날 수는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민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코피는 멈췄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교복도 많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한수정의 건강 상태로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결국 민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 민수야. 왜 이렇게 늦어? 걱정했잖아. 한수정이 침실에서 나와 민수를 맞았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어디 아파? 민수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혹시 감기 기운 있어? 열 좀 재봐야겠다. 괜찮아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씻고 자려고요. 하지만 한수정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모성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계속 괜찮다고 하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계속 아팠고 갈비뼈 부근도 쑤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세상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심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특히 갈비뼈 부근이 숨을 쉴 때마다 찌릿찌릿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고 눈 밑에 멍이 살짝 들어 있었어요. 민수야, 아침 먹어야지. 어머니 한수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식탁으로 향했어요. 어머, 민수야.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한수정이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걱정했습니다. 혹시 어제 넘어지기라도 했어?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의 예리한 관찰력을 피하기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나 봐요. 정말? 이마 좀 만져볼게. 한수정이 민수의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열은 없는데.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없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학교에 가는 길에 민수는 걸음걸이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갈비뼈가 아파서 똑바로 걷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참고 걸었어요. 교실에 도착했을 때 몇몇 아이들이 민수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제 일이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민수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계속 아팠고 어지러움도 가끔씩 밀려왔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평소보다 더 구석진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최재훈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재훈은 일부러 민수를 찾아왔어요. 야, 민수, 어제 어땠어? 최재훈이 민수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였어요. 괜찮아요.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야. 최재훈이 민수의 귀에 속삭였어요. 어제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 특히 선생님이나 부모님께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착하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알겠지? 최재훈이 민수의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민수는 아픔에 움찔했습니다. 진짜 아픈 거야? 최재훈이 당황한 듯 물어봤어요. 병원 같은 데 가지는 않았지? 안 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해. 괜히 병원 가서 소란 피우지 마. 최재훈이 경고하듯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 민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갈비뼈 부근의 통증이 심해졌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어지러움도 계속 밀려와서 책상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수, 괜찮아? 담임 선생님이 민수에게 다가와 물어봤어요. 얼굴색이 안 좋은데 보건실에 가볼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건실에 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겠어? 부모님께 연락드릴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이 가면 안 되었어요. 결국 수업이 끝날 때까지 민수는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갈비뼈가 찌릿찌릿했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를 본 한수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민수야. 왜 이렇게 아파 보여? 아들의 상태가 어제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거든요. 엄마, 좀 아파요. 민수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털어놓았습니다. 갈비뼈 쪽이 아프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한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그녀는 이런 증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어디 부딪히거나 맞은 적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최재훈의 협박이 떠올랐거든요.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한수정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물어봤어요. 그냥 넘어졌어요. 민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한수정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 이 상태로는 안 돼. 괜찮아요, 엄마.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민수가 만류했지만 한수정은 단호했어요. 안 돼. 갈비뼈 부상은 위험할 수 있어. 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 간호사 경력이 있는 한수정은 이런 증상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근처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한수정은 계속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민수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뇌진탕 증상도 보이고요. 한수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계단에서 넘어진 것만으로 이렇게 심하게. 단순한 낙상으로는 이 정도 부상이 나기 어렵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한수정은 아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민수야, 정말로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다른 일은 없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너무 미안했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일단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갈비뼈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될 수 있거든요. 민수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까지 지워드린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한수정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건강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민수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괴로웠어요. 그날 밤 민수는 병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 공원에서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었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위험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혹시 김민수 학생인가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그분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한 달 전에 공원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이죠?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원에서 쓰러져 있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괜찮으셨어요? 민수가 반가워하며 물어봤어요. 네,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박정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움을 받은 은인이 이렇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다쳤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민수 씨,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박정수의 눈빛이 갑자기 예리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분 앞에서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믿을 만한 어른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박정수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민수는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정수가 민수의 손을 잡는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간호사 김유리가 들어왔는데 박정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어요. 어떻게 여기에? 김유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민수 어머니 한수정의 옛 직장 동료로 민수가 입원했을 때 특별히 신경 써서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유리 씨, 오랜만이군요. 박정수가 김유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 아이가 제 은인입니다. 김유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박정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간호사 김유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민수야, 이분이 누군지 알아? 김유리가 민수에게 다가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은 박정수 장군님이야. 육군 예비역 중장이시고. 유리 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정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이 아이가 당한 일이 더 중요하죠. 민수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장군님이라고요? 자신이 도운 분이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 씨, 누가 당신을 이렇게 다치게 했는지 말해주세요. 박정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최재훈과 장호섭의 협박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박정수의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어요. 사실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할아버지를 도운 일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박정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수가 한 달 동안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장호섭이라는 20세 청년과 최재훈이라는 학교 선배가 주동이었고, 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장호섭의 큰형까지 와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김유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고생을. 민수 씨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박정수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더 큰일 난다고 협박해서. 박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민수 씨,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박정수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보복이라고요? 박정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 세상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박정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김대령? 나 박정수야.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위험 있고 단호한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서초구 관내에서 청소년 폭력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네, 직접 처리하고 싶어요. 박정수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호섭, 최재훈. 네, 정확한 신상은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민수와 김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자상한 할아버지 같던 박정수가 갑자기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께도 연락해 주세요. 박정수가 계속 지시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직접 방문하겠다고 전해 주시고요. 전화를 끊은 박정수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별거 아닌 일을 한 건데. 별거 아니라고요? 박정수가 민수의 말을 끊었어요. 민수 씨가 하신 일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김유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민수야. 너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데 왜 나쁜 사람들이 더 기세가 등등한 걸까요? 민수가 의문을 표했어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정수가 민수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민수 씨,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가 실현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정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때로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오고 말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가져온 것 같았어요. 박정수를 보자 잠시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박정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수군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김유리가 한수정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수정은 박정수가 장군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정말 민수가 그런 분을 도왔다니. 어머님,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정수가 한수정에게 말했어요. 이런 훌륭한 아들을 기르셨군요. 그런데 민수가 왜 다친 건지 아세요? 한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민수의 말이 계속 의심스러웠거든요. 박정수와 민수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님, 사실은 민수가 어머니에게 그동안 숨겨온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수정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우리 민수가 이런 일을. 한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민수가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박정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수정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정수가 병실을 나가기 전에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학생, 당신이 공원에서 보여준 용기가 오늘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은 없어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 장군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한 달간의 악몽이 곧 끝날 것 같았어요. 한편 장호섭과 최재우는 아직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다니는 중학교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교장실 앞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어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오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수군대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경찰이야? 아닌 것 같은데. 더 대단해 보이지 않아? 혹시 교장 선생님이 무슨 잘못하신 건가? 교장실 안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장군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경찰서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교장과 교감 그리고 민수의 담임 선생님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학교에서 심각한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박정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교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최재훈이라는 2학년 학생이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했습니다. 경찰서장이 자료를 내밀며 말했어요. 피해 학생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까지 입었고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의 상태 변화를 눈치챘으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장호섭이라는 동네 불량배가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박정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학교 밖 사람이 학교 안 학생을 괴롭혔다는 건 더욱 심각한 문제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교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편 최재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했습니다. 친구들과 복도에서 떠들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2학년 최재훈 학생은 즉시 교장실로 오기 바랍니다. 차가운 목소리의 방송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지?
왜 나를 불러? 친구들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최재훈은 그 장면을 보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정수 장군의 위압적인 모습과 경찰서장, 그리고 여러 어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최재훈 학생이군요. 박정수가 최재훈을 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최재훈은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앉으세요. 경찰서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최재훈은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민수 학생을 알고 있죠? 박정수가 물어봤어요. 최재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 말인가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경찰서장이 차갑게 물어봤어요. 최재훈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어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장호섭이라는 사람과 함께 민수 학생을 괴롭혔죠? 박정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요. 저는 최재훈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교장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재훈 학생,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최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건가요? 미성년자이니 보호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혐의는 명확하니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최재훈이 경찰관들과 함께 교장실을 나가는 모습을 본 박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호섭은 동네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별다른 걱정 없이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었죠. 야, 어제 그 꼬맹이 어떻게 됐을까? 친구 중 하나가 물어봤어요. 병원 갔다던데? 그러게. 좀 과했나? 장호섭도 살짝 걱정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가 했다고 말 못할 거야. 그때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편의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자 장호섭과 친구들은 당황했어요. 장호섭 씨죠? 박정수가 장호섭 앞에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경찰관들이 함께 있었어요. 누구세요? 장호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김민수 학생을 아시죠? 박정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한 달 전 공원에서 제가 쓰러져 있을 때 저를 도와준 아이 말입니다. 장호섭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서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네, 바로 접니다. 박정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 은인을 괴롭힌 사람들을 처벌하러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장호섭과 친구들을 둘러쌌습니다. 폭행, 협박, 갈취 혐의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장호섭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저희는 그냥 훈육을 한 건데. 훈육이라고요? 박정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12살 아이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게 훈육인가요? 장호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 동네에서 기세등등하던 장호섭이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장호섭과 친구들이 경찰차에 태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불량배들이 드디어 잡혀가는구나. 그러게 평소에 얼마나 설쳤는데. 한편 민수의 학교에서는
긴급 전교생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심각한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은 최재훈이 경찰에 끌려간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평소 조용했던 민수와 관련된 일이라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괜찮대? 진짜 최재훈이 민수를 때린 거야? 와, 민수 완전 대단하다. 끝까지 참다가 결국 해결한 거네. 민수에 대한 학생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용한 아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용기 있는 아이로 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민수가 박정수로부터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건가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박정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한수정도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민수 씨의 용기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정수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은 없다는 걸 증명한 거죠. 민수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갈비뼈 부상도 많이 나아졌고 뇌진탕 증상도 거의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박정수 장군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민수 씨, 이제 정말 괜찮겠어요? 네, 장군님. 정말 괜찮아요. 민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장군님, 치료비는 어떻게? 한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비가 큰 부담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정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제가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수 씨의 학업과 어머님의 치료를 위한 지원도 마련해뒀고요. 한수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는 제가 받은 겁니다. 박정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수 씨 덕분에 제가 살아났으니까요. 학교로 돌아간 민수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선생님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민수야, 괜찮아? 힘들었겠다. 앞으로는 우리가 도와줄게. 민수 정말 용감했어. 반 아이들도 민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던 민수였지만 이제는 여러 아이들이 함께 앉고 싶어 했어요. 민수야, 우리랑 같이 급식 먹자. 응, 좋아. 민수가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재훈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 갈취 등의 혐의가 모두 확인되었거든요. 부모님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최재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장호섭과 친구들은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전과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평소 그들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저런 불량배들이 드디어 정리됐네. 그러게, 이제야 동네가 평화로워졌어.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박정수가 민수를 공원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두 사람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야, 그때 왜 저를 도와주었어요? 박정수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냥 당연한 일 같았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일이라. 박정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 당연한 일을 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장호섭 형들은 저를 바보라고 했어요. 민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그들이 틀렸다는 걸 이제 알았죠? 박정수가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도 배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맞습니다. 박정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에는 민수 씨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때 멀리서 장호섭과 친구들이 공원 청소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의 일환이었어요. 예전처럼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박정수가 물어봤어요. 조금 안쓰럽기도 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민수 씨는 정말 착한 아이네요. 박정수가 감탄했어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보고도 안쓰럽다고 하다니. 사람이 나쁘게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마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겠죠. 박정수는 민수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민수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요. 민수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처럼요. 훌륭한 꿈이네요. 박정수가 박수를 쳤어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감사해요, 장군님.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군님이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박정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고 성적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한수정의 건강도 박정수의 도움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민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 보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넘어진 할머니를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잠시 망설였겠지만 이제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고마워, 아가야. 착한 이라는 아이는 복 받을 거야.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세상이라는 걸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박정수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진정한 용기와 선량함을 잃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민수야, 세상은 내 같은 아이 덕분에 아직 살만한 곳이야. 박정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공원 벤치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곳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는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상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보람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어요.
멀리서 장호섭과 친구들이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제 그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다는 걸 말입니다. 공원 벤치의 노인과 작은 소년의 만남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거든요.